8월 21일 오늘도 오로라의 사생활 시작합니다. 제가 그 여인과 바다라는 영화를 얘기를 하다가 너무 산으로 가서 끝맺음을 못했는데 이제 결국 이제 그 모든 난관은 그 사람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거, 그거가 포인트고 결과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영화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리가 겪는 난관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가장 초라하고 가장 이거는 절대로 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분노예요. 그러니까 제가 분노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그거를 참아요. 왜냐면 내가 분노를 들킬까봐. 근데 참다 보면은 억눌린 감정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그 친구한테 그 억눌린 감정을 들키게 되고 결국 폭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10년을 무한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분노는 분노는 나의 힘 이렇게 돼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엄마 아빠로부터 받은 어떤 트라우마나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심리치료도 하고 정신과 치료 약물 치료도 하고 해도 결국에는 그 분노가 이제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어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깊이 들어가 보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분노가 통제가 안 될 때 제 스스로 되게 초라하다고 느꼈어요. 그 초라하다고 느끼는 게 언제냐면 이것만큼은 내가 못해,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뭐든지 가능해, 이거는 있어요. 그게 99%인데 그 1%가 내가 이 사람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결국 이 사람한테 지게 되는 경우가 그 분노를 들켰을 때였어요. 그게 누군가에게. 그래서 정말 제가 아끼는 직원이나 정말 저를 좋아해주는 지인, 친구들 많잖아요. 근데 꼭 그거를 꼭 결국에는 들켰어요. 근데 그게 아무리 내가 고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포기를 하는 순간이 왔었어요. 그래서 나는 결국에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 초라함이 나중에는 이제 고통의 순간으로 오는 순간이 있었죠. 왜냐면 나는 결국 경영을 할 수가 없겠다. 이 경영의 시작점이자 마지막은 감정 제어거든요. 그러니까 CEO의 감정 조절이거든요. 근데 절대 직원들이 CEO의 분노나 감정을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 시대 때는 그런 게 당연시 됐었고 저희는 그런 윗사람의 분노를 어떤 이유 없이 받아내는 세대였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보고 배운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분노를 제어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이 밑에 세대들은 그거를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세대고 저는 그거를 받아왔던 세대니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내 주변에 나보다 늦게 시작했던 사람들이 너무 잘 되고 너무 운영을 잘하고 감정 제어를 잘하는 거를 보면서 결국 나는 이게 안 되는구나, 약간 포기하는 시점까지 갔었어요. 포기를 한다기보다는 안 되는 거죠.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방황하는 시기가, 그러니까 토탈 경영을 10년을 했으면 방황하는 시기는 정말 3년이었어요. 앞이 하나도 안 보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아무리 미용을 열심히 해도 답이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가 오다가 결국 이제 제가 또 할머니의 얘기를 하게 되는데 결국 물속에서 이렇게 수영을 하다가 가라앉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바닥을 짚고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중간에서 허우적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 속에서 물을 막 먹으면서 그 중간에서 막 이제 허우적대는 거죠. 근데 정말 물 속에서 들어가서 빨리 나오는 방법은 빨리 바닥을 짚고 올라와야 되는데 저는 그 바닥을 짚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할머니의 죽음이 저한테는 바닥이었고, 정말 그 죽음 앞에서는 아, 여기가 바닥이구나, 바닥을 쳤구나, 이 느낌을 전 받았어요. 그래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지금 돈이 없는 거에 대해서 초라하지 않고 남들보다 굉장히 현재 갖고 있는 모든 뭐 어떤 재산이나 뭐 나의 능력치, 뭐 나의 능력치가 그거죠. 직원 수죠. 직원 수가 없고 매출이 낮고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초라하다고 안 느꼈어요. 그 바닥을 쳤을 때. 왜냐면 알았어요, 방법을. 감정 조절을 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감정 조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느끼기로는 그런 고통을 초월을 한번 해야 돼요. 그 고통을 초월을 한번 꼭 해야지 그 감정 제어가 돼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화도 어떤 느낌이냐면, 어설프게 계속 고통스러우면 계속 화가 나는, 방황하고 화가 나는데, 완전히 밑바닥을 짚으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모든 게 용서가 돼요. 그러니까 그 슬픔도 어느 정도는 그 밑바닥을 쳐보니 슬픔도 고통도 어느 정도 초월을 하는 상황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되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사실. 근데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지금은 그거를 그럴 수 있었을까? 그렇네, 이런 감정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죽음 앞에서 어떤 감정이냐면,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누굴 미워하며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왜 이토록 이 사람을 증오하며 내 시간을 보냈을까. 물론 제가 느끼는 어떤 감정은 아빠를 지금도 뭐 사랑하거나 이런 감정이 아니고, 아빠랑 엄마라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길래 나한테 이랬을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안쓰럽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애증하는 관계가 된 거죠. 그러고 나니까 분노나 그런 게 많이 사그러들었어요. 100% 사그러들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100%는 없어. 그래서 제가 약물 치료를 하면서도, 심리 치료를 받으면서도 굉장히 많이, 분노라는 거는 내가 만들어낸 거고 내가 품고 있는 거고 결국 내가 해소시켜야 되는 감정인데, 이거를 계속 누군가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하고, 누군가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근데 결국에는 이 분노라는 감정은 나의 어떤 자아잖아요. 제 자아 중에 뭐 기쁨이, 슬픔이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분노라는 아이를 그냥 만나버렸어요. 그 죽음 앞에서 만나서, 너 얼마나 나한테 화가 나 있니? 너 얼마나 나한테 분노를 느끼고 있니? 이렇게 느꼈더니 그 아이가, 넌 나를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어. 넌 나를 한 번도 이해해 준 적이 없어. 저는 늘 그 분노를 이렇게 숨겨왔거든요, 내 몸속 안에. 근데 그 분노는 늘 저에게 신호를 보내죠. 제가 화가 날 때 나오죠. 제가 나오라고 해서 나온 게 아니고 지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저한테 하는 말이,
너는 나를 챙겨준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내가 생각하는 분노는 엄마 아빠에 대한 그런 분노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었어. 그게 아니고 걔가 이제 제가 이제 많이 대화를 해본 결과 너는 제때 밥 한 번 먹지 않고 제때 너를 챙겨주지 않으면서 엄마 아빠를 증오하는 시간에 다 너의 시간을 보내고 우린 시간이라는 섬에 있거든요. 근데 그 섬 안에서 살다가 죽는 건데 그 모든 시간을 엄마 아빠를 증오하면서 보내느라 너를 아껴주지 않은 너가 너무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어떻게 하면 좋겠니? 분노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걔가 나한테 너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남을 사랑해. 너를 먼저 아껴주고 그 다음이 남이야. 그리고 모든 시간을 남과 함께 너를 사랑해. 이렇게 이 아이가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남만 사랑하느라 남한테 어떤 뭐라 해야 되나 위로가 아니고 어떤 남에게 어떤 선택받으려고 남에게 어떤 계속 칭찬받으려고 살지 말고 너가 너에게 충실해. 이 얘기를 하는 순간 딱 깨어났어요. 그 고통으로부터. 그러니까 그 고통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그 아이도 참 불쌍한 나의 자아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엄마 아빠를 왜 미워하고 사니? 엄마 아빠도 불쌍한 사람이지 않니? 근데 나는 진짜 불만이 뭐냐면 너는 너를 너무 하대. 너에게 잘 챙겨. 이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 나에게 잘 챙기는 게 뭔데? 결국 뭔데? 그게 뭔데? 그게 그거죠. 내가 좋아하는 몰입을 할 때도 쉼이 없었고 어떤 남을 지키느라 나를 지키지 못했고 그런 거에 대해서 화가 나 있었어. 이 아이는 굉장히 많이. 그래서 저는 저를 많이 챙기죠. 정말 제때제때 식사하려고 노력하고 제때제때 밥을 먹으려고 노력하고 쉬는 시간을 주려고 하고 그러고 있죠. 그게 저에 대한 어떤 사랑이고 애정이고. 그래서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수수께끼를 풀고 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을 좀 잡았어요. 그래서 무섭지가 않고. 그리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나를 품어야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내가 밑바닥을 찍었었어야 되는데 밑바닥을 찍으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바닥을 찍은 나의 고통에 대해서도 절대 부끄럽거나 수치스럽거나 초라함을 내가 느끼지 않아야 된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제가 지금 괴물로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또 출근을 하고 있는데 또 제가 저에게 또 그 분노라는 아이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난 너를 오늘 아낄 거야. 맛있는 거 먹고 잘 쉬고 좋은 사람들과 일을 하고 그리고 꼭 감정 조절을 할 거야. 그러니 너도 나를 조금만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어. 분노라는 너를 내가 너무 사랑하니 너도 나를 좀 아껴줬으면 좋겠어. 갑자기 화를 내지 않기를 바래. 난 늘 너를 사랑해. 늘 너를 아끼고 늘 너를 응원하니 너도 나를 조금만 봐주길 바래. 난 너의 모든 거를 사랑하고 아낀단다. 안녕. 제가 지금 출근해야 되는데 지금 13초가 남았네요. 주차장이 너무 좁습니다. 안녕. 늦었습니다. 지각입니다. 안녕.